지난주 광릉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600m가량 질주하다가 도로 옆 지하 통로에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하던 60대 여성이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 손자가 숨졌는데요. 가족들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던 차량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8살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여 미터를 더 주행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엔진에서 굉음이 일고 배기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가 타는 이런 연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이다. 시간도 지속성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 유족들은 아들까지 잃었는데 할머니마저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브레이크 등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질주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과 왜 하늘나라 갈 수뿐이 없었던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철저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기록 장치를 비롯해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현대 포터트럭 전기차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켜서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기록 장치를 조사하니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급발진 사고 조사는 유연해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마트 주차장. 현대차 포터트럭 전기차가 앞에 있는 승합차로 돌진하고 일정 거리를 더 가속한 뒤 멈춥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돌진한 차량은 약 6m 앞인 이곳에서 다른 차량과 먼저 부딪혔고 20m 정도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축이 뒤로 쏠리고 측면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당시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은 상황. 운전자는 기어를 조작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가속됐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빠지려고 보니까 무릎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차가 뒤로 밀려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TV상의 그 급발진을 보고 저렇구나 했지만 내가 실제로 당해보니까. 현대차 측은 조사 결과 제동과 구동 계통은 이상이 없었다며 엔진 회전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급발진 조사도 막막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백이 작동할 경우 EDR에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지만 충돌의 상황에 따라 기록이 아예 안 되거나 기록됐다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가서 싸운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동차 회사로서는 불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죠. EDR에 기록이 안 되면 사실상 급발진 사고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소비자가 더 불리해진 상황.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자동차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한 대형마트 5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벽을 뚫고 건물 밖 도로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숨졌고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과 행인들이 다쳤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어제 낮 부산의 한 대형마트 인근 교차로. 마트 외벽에 먼지가 일더니 굉음을 내며 차 한 대가 벽을 뚫고 튀어나옵니다. 지상 5층에서 30m가량을 날아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진 이 차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을 덮쳤습니다. 건물이 왜 무너지는 그런 소리죠. 그런 엄청 컸어요. 스스로 컸고 펑 하면서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제가 이제 부들부들하면서 일단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그래갖고 오시더라고. 이제 뭐 구급차고 이런 게 이제 그래갖고
5층에서 떨어진 차는 택시였습니다. 70대 택시 기사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차 10여 대도 부서졌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 불이 붙어 시민들이 달려들어 소화기로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마트 주차장 5층에서 4층으로 연결되는 내리막길로 달리다가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숨진 데다 급발진 여부나 운전 부주의, 건강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운행 기록 장치 등에 대한 분석과 부검을 거쳐야 알 수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가 추락한 주차장 벽면은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벽돌로만 되어 있어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현행 관련법엔 2층 이상 주차장의 경우 2톤 차량이 시속 20km의 속도로 정면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쇼핑몰이라든지 대형마트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이 약간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마트에서도 차가 벽을 뚫고 떨어지는 등 지난해에만 8건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건물 내 주차시설의 안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의 민속 5일장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한 대가 시장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흰색 택시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주변으론 시장 물건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택시가 들이받은 기둥은 맥없이 부러졌고 화단도 부서졌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5일장 입구로 돌진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택시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면서 이렇게 승합차 앞부분에 완전 산산조각이 났고 기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남성 김모 씨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택시 안에 타고 있던 71살 박모 할머니가 얼굴 등을 다쳐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그냥 한번 둥그러가지고 여기 온 거. 다리 2개가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도 다치고. 장날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택시기사 70대 남성을 입건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대전의 한 내거리에서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행인을 치고 안경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고 급가속하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흰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차량 측면에 세게 부딪히며 그대로 넘어집니다. 사고 차량은 안경점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안경점 벽과 유리문은 사고 충격에 모두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낮 12시 50분쯤.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사거리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가속하며 돌진했습니다. 일반 이런 엔진 소리가 아니라 굉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이 차가 오면서 양쪽에 차가 다니니까 핸들을 그 차가 아무것도 제가 핸들을 살짝 틀었대요. 쓰러진 피해자는 시민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아주머니 쓰러져 계셔가지고 급하게 119 먼저 불러서 보내드리고 안에 안경점 직원분 괜찮으신지 또 확인하고.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블랙박스와 차량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등을 수거해 급발진이나 운전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